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21주 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수주를 다른 스터디로 기술사 기사 스터디랑 그 10대들의 삶은 입시보다 소중하다라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그 기술사 스터디에서는 저는 이제 처음으로 파이썬을 좀 다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거기서 되게 그 수학을 그리고 증명기초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거를 공유하고자 할 건데, 당연히 뭐, 아니,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이미 파이썬 존나 잘 알고, 죄송합니다. 되게 잘 알고 그런데, 그,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 증명기초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엔 이해에 대한 문제고 그 이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물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먼저 정의를 하자면 그 10년, 20년이 지나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칭합니다. 그리고 그, 그게 이제 증명기초 할 때는 내가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이제 공부할 거고 그걸 증명할 건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2024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개월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당연히 지금은 매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 나중에 뭐 해석학을 파고, 혹은 뭐 위상수학을 파고 있는데, 그때 이거 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물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의 즐거움 그 채널에서, 좀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대수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혁순 선생님께서 예전에 한 8주차, 9주차 때 그 장혁순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그 서론을 깐 이유는 그 과정, 그 기술사 스터디랑 뭐냐, 그 입시에 대한 디스커션, 그 이야기 시간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조건희 교수님이 슬랙에 공유해준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런 서론을 그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그 이런 이야기들이 끝나고 뭔가 그 최소한 조건희 교수님이 올려놓은 그런 제너럴 탭에 올려놓으신 그 이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은 되게 좋을 것이다. 이상현 선생님은 지금 그 기술사 스터디 같이 하고 있고 당연히 증명기초 스터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기술사까지 연이 닿았고, 그,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짧게만 얘기하면은, 그 다른 스터디 두 개를 토대로, 그리고 조건희 교수님이 셀렉을 공유해주는 그런 연구의, 연구자로서의 그런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다뤄볼 거고요. 그걸 토대로 그 실제적인 문제 풀이는 뭘 할 거냐면, 이제야 드디어 그 실수 두 점 사이에 유리수가 무한히 있다를 오늘은 증명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면은 그 이해에 대한 얘기가 되게 그 화두라고 했었죠. 이해. 음. 그리고 이걸 이해를 왜 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 풀이를 위함.
그리고 안 까먹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아, 네네. 다행입니다. 네, 창을 여러 개 띄워 놓다 보니 잘 안 보였습니다. 아, 네네. 그, 음, 여기서 이제 예전에 장혁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대할 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재료가 뭐냐.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가 뭐냐. 이건데,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구체화를 시켜서 형식화로 만들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안 까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얘기해보고 스스로 가르쳐보고 그 많이 백지에다 써보고 그것도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냐. 그리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앞으로 이제 되게 처음 보는 것들을 경험하고 완전히 이전까지는 안 봤던 것들을 경험할 건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이미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그 토대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토대에 맞춰서 생각을 전개하면은 그거는 쉬워지거든요. 내 쪽에서도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상대 쪽에서도 그러니까 상대라고 하면 여기는 문제풀이입니다. 그 수학적 대상. 수학적 대상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완전 멘붕에 빠져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최소한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육 선생님께서는 너무 당연히도 잘 알고 계실 문제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안 들어오실 때 기회다. 이때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하고 공유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짬난 시간에 그, 그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과정에서 음,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그, 이거를 디벨롭을 시키는 이가 들어오는 네, 시키는 걸로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옆에 써볼게요. 두 수직선 상에 얘를 하나 뽑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얘가 무한히 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거 1은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6단계로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꼭 6단계가 뭐, 무조건 이 6단계에 맞춰야지보다는 사실 이 여기로 수렴도 되고 그 6단계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연구를 특히 자연과학을 대할 때, 연구할 때 그냥 갖추고 있을 만한 그 형식을 그냥 정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냥 이거 세 개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그 모두가 공유하는 상태에서 잡아놓고 어떤 문제를 풀든 그 로직에 맞춰서 이제 증명 기초를 이어나가면은 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이 논리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음, 그 문제를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아 이거는 이렇게 풀었어를 기억하면은 절대 안 되는 방향 같고 그 큰 틀을 명확히 해놓은 다음에 아 그러니까 이 처음 보는 문제를 이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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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계로 그 새로 그냥 생각을 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해본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큰 컨셉은 방금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두 번째로는 그 1에서 정의한 것을 토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재료 찾기, 도구 찾기, 퍼즐 조각 찾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이동요선에 반갑습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증명기초 스터디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6가지 단계들을 미리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항상 새로운 문제들을 대야겠다.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음, 장육순 선생님께서 예전에 한 초창기 때 이제 그 증명기초를 대할 때 마인드셋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정리해보고 살짝만 더 구체적으로 디벨롭하는 거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풀이는 이제 두 유리수 사이에 뭐냐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를 증명하는 걸로 오늘 증명 스터디는 이루어집니다. 서술 조각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예시에서는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여기 유리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상현 선생님께서 혹시 네, 채팅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장혁 선생님께서 살짝 짬 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상현 선생님께서 혹시 그 어떤 재료나 도구를 찾으면 좋을까요? 혹시 말씀 못 하시는 상황, 네, 마이크 켜졌네요. 아, 네, 네. R과 S가 이제 뭐 네, 실수니까 이제, 어, 뭐, 그 케이스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케이스별로 나누는 경우,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 이제 뭐, 음, 실수라든지 이제,
유리수라든지 그렇게 나누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그거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실수로 나누죠? 왜냐면은 우리는 유리수가 무한하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왜 실수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질문을 되돌려 드리는 게 약간 그 조금 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떠한 공격도 아니고 네, 그냥 이 수학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고 저도 맨날 잘못 생각하는 편이고 우리 모두는 그 잘못 생각하는 와중에 그 잘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실수를 음, 생각해야 될까요? 음, 어, 아무래도 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케이스를 나누는 게, 실수라는 게 이제 뭐, 네, 가장, 말씀해 간,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한, 제 생각에는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이제 음, 가장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맞아요. 단계별로 생각한다든 지금 저희도 지금 단계별로 어떠한 그 생각의 과정을 안 까먹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토대를 이거 경물치지라 그러거든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 그 격이 구조 격자 그러니까 단계를 나누는 그 구조 틀이 있고 그냥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은 대상이고 내가 격을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대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지에 이를 수 있다. 치지가 그 말이거든요. 경물치지가 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단순한 머릿속에 그 사고 회로 세팅을 해보겠다는데 되게 좋아요. 그 단계를 만드는 거 맞아요. 근데, 음, 저는 지금 왜 실수랑 유리수를 왜 단계별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니즈, 그 욕망이 안 건드려져요. 왜냐면은 그게 단순한 건 맞는데 왜 실수를 고려해야 되지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R이랑 S는 실수가 맞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인피니트 Q between them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풀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Q 그러니까 실수를 왜 고려해야 되는지는 문제를 벗어나는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유리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거지 실수가 그 사이에 많다라는 게 아니다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정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리수랑 실수랑 나누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가겠다인가요? 아니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음, 사실 이 문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가는 아, 거지. 네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처음 봤다라면은 사실 아직도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그러면은 혹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유리수 하나 뽑는 거거든요. 그 정답을 알고 계신 게.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무한히 많다를?
무한히 많다? 무한히 네. 많다. 그러니까 몰라도 어, 돼요. 그러니까 그 잘못 착각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알아가는 그 과정, 결국에는 이거 자체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백지에 쓰든 뭐 아이패드에 쓰든 백지를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거기에 쓰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로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까먹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우리는 이것만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과정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한히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그 이번 질문이랑 똑같은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잘 생각 안 나면은 생각 안 난다도 괜찮습니다. 사실, 어, 이게, 뭐, 아르키멘 프로퍼티를 하고, 이제, 또, 네, 뭐더라? 전에 어떤 다른 거를 네, 증명하다 보니까, 음, 그, 뭐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음,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재밌는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저도 그렇고 이상훈 선생님처럼 되거든요. 아, 나 이 문제 봤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한번 비벼보자. 이거 조금 이렇게 해보면은 되겠지. 그렇게 접근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저 수능 수학 풀 때도 그렇게 풀었고. 아, 나 이거 봤어. 나 개념 원리에서 이거 봤네. 어, 지수 이렇게 지수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손으로 조금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답 나오네. 오케이. 이러고 맞추면은 좋고. 틀리면은 답지 보고. 답지 보지 말라고 하니까 한 10분, 20분, 30분 동안 또 그냥 막 비벼보고. 그건데, 아, 이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는 건 오케이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는 아는 곳으로 남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그 대상이든지 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쓰는 거는 맞는데, 그게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는 그 알미냐, 아니면은 그냥 대충 알고 있고, 대충 받느냐는 되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어, 10년 전에 만났던, 음, 저는 그 이성애자고 여자친구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아, 그 약간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네, 그냥 이렇게 해보죠. 그 10년 전에 봤던 되게, 네네. 그 10년 전에 봤던 그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겠죠. 되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화려하거나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고 내가 그렇게 기억이 남는 것도 기억에 남는 건데 그 영화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혹은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나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가 그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13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근데 방금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 우리 지난주에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열심히 해봤고 그거 토대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과정 중에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번 단계에서의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 근거로 갑자기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떠올렸는 데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준비까지 다 해왔는데 막상 여러분께 소개할 때는 저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저는 질문을 스탑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그걸 저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딩 준비란 그 시간까지도 그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어느 정도 그냥 그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 질문하고 좀 더 놀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PC방 한 이렇게 돈 넣어놓고 한 2시간 하는 것처럼 그 시간 기한이 끝나가지고 그냥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상윤 선생님처럼 대화를 할 때 저는 되게 약간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만약 이상윤 선생님이었다면 나도 저 생각을 더 저렇게 오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답지를 봐버린 거 아닌가. 이런 좀 물음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진행은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다시 1번을 만약 2번에서 막히면 1번을 되돌아가야 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결국에는 그게 그 수학이나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 저는 뭐 완전히 진성 문과생이지만 그 과정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1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가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단계를 나눠야 돼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나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문제의 길은 무조건 문제가 가르쳐준다. 그리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가면 유리수를 뽑을 거고 무한이 있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여기서 그 유의미하게 실제로 바로 클릭이 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유리수를 하나는 뽑아봤다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하나는 뽑아왔는데 무한히 이제 뽑아야 되는. 가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할 때 봐야 되는 부분. 음.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뽑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가 이제 1번에서 설득이 돼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화 과정을 스스로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대충 읽고, 나 이거 저번에 받고 그 어떤 단계를 좀 적용해가지고 풀리면 되겠다는 완전히 약간 되게 너무 또 동양 고사 인용하는 건데 그 달을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달이 핵심이라는 거죠.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면은 문제가 이러면서 굳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를 무한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포인트고 그게 1번의 포인트였고 그럼 무한으로 만들려면은 그 무슨 짓을 하면 우리는 이 하나를 무한에다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1은 자연수고 무한에다가 나는 이 논리를 적용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을 통해 정당화가 될까가 이제 재료찾기 도구 찾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오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생각이 드는 걸 네, 말씀드려보면, 네, 좋습니다. 이상윤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제안해주셨던 풀이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어,
잘못된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처음 이 문제를 접한 사람들을 알 수 없는 게 저는 당연한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은 음,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냐 했을 때, 그 과정을, 어, 그 과정이 왜 잘못되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잘못된 길이다라는 그런 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아, 물론 이제 아, 그 네네. 리딩 해주시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된 방향인지, 왜 그렇게 갔을 때 아니면 가능은 한데 어려워지는 방식인지에 대한 음, 뭔가 얘기가 조금 된다면, 아, 우리가 저 방향은 갈 수는 있지만 어렵다, 또는 아예 안 음, 되는 방향이다를 좀 납득을 하면 음, 그때서야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첫 번째, 내가 처음 생각난 거는 요 방향인데 요게 왜 안 되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은 쉽게 잘 안 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네, 되게 좋은 이제 피드백, 코멘트였고요. 저는 바로 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동주 선생님의 질문으로 점점 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구체화가 될 건데, 저는 방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물음, 이상윤 선생님이 틀렸다라는 사실은, 이, 그, 그러니까 이상윤 선생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틀렸다라는 그 사실은 그 순간에 나는 인지하지 못한다. 그냥, 그거, 너도 지금 이거를 뭔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너 방법이 옳다라고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신 방법이 옳다라면 그거를 그 설득이 되게 설명을 해달라로 이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이거를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어떤 문제를 보고, 음, 이미 내가 생각하는 그 단계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은 인간인 이상 되게 직관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에 이제 나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봤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방법을 쓸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미리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미리 내가 입력해 놓자. 그러면은 갭이 보인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는 그 전에는 나 이거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덧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A라는 거 알고 있고 이거 풀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B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쉬운 문제는 다 그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그거 떠올려가지고 그냥 A랑 B 결합해가지고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 사이에 되게 이상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진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여기서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이런 생각들이 이어나가져야 한다라는 그 경로를 미리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여기서 방금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너무 이거는 이상현 선생님 탓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좋은 예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실수랑 유리수를 구분해야지. 왜냐하면 구분이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단계별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문제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 넣고 그걸 비추어서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1번에서는 정의가 문제를 정의할 때 유리수가 무한히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되잖아. 나는 실수가 필요가 없겠는 걸 이라는 판단을 이 과정이 마련돼 있으면은 이 과정에 비추어서
그 생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혹시 설득이 되셨는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그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상현 선생님도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이동준 선생님께서 뭐 얘기해 주시면 듣고 만약 없으시면 그냥 바로 이상현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해주신 거 다 동의가 되고, 네, 뭔가 커다란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좀 그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네, 네, 그 과정에서 그런 거가 이제 결국에는 약간은 연습의 영역이다, 경험의 영역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애초에 갖기까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복적인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많이 들거든요. 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당연히 이거를 그냥 뭐 알고 있는 거랑 그 실제로 적용해 본다가 당연히 방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6단계로 이걸 할 건데 모든 문제를 다 6단계로 수렴시키자 이것도 아니에요. 장혁순 선생님만 3가지로 지금 보인 거를 6단계로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12단계로도 늘릴 수 있고 근데 다만 그 몇 단계로 나누든지는 상관없는데 그 점검해야 될 포인트, 그 과정상의 그 프로세스 안에서 점검해야 되는 리스트는 내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갭을 확인할 수 있다.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고, 그, 이걸 다시 이걸 왜 하냐면은 당연히 일단 문제풀이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 까먹으려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감정으로 와닿으면은 안 까먹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그 이면을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논리 구조가 확실하면은 그리고 그 확실한 거를 내가 스스로 방금 이동준 선생님 얘기처럼 내가 스스로 직접 경험해서 걸어가 봤다라면 그건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그 순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상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누군가의 눈에는 이제, 아, 암기가 되게 잘 되어 있구나. 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현 선생님은 이제 한번 지금 어떠신지, 그리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생각하고 그거대로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면은 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상현 선생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문제마다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 문제 풀이를 위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확실히 갖고 있으면 그거에 비춰서 이제 그 생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점검 도구로 쓰자.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운 좋으면 풀고 그 생각이 마음대로 되니까 운 좋으면 풀고 운 나쁘면 못 풀고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이 좋든 나쁘든 내가 내 생각을 점검하면서 조금씩 풀어가보자가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유리수 하나 있고 그거를 이제 무한계가 있다라고 나는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필요한 그러면은 1은 이제 명확히 됐죠. 나는 유리수 하나는 뽑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따라서 무한대로 이 유리수를 만들고 싶다가 됐고 그 2번에서는 하나를 무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네. 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스크립트를 사실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자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 따로 하려고 했고, 원래는. 그리고 문제풀이 따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 그냥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여기다가 대놓고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의 흐름에 저도 당연히 그 준비해온 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즉흥적으로 이 생각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 입장에서의 그 약간의 뭐랄까 그냥 넘어감을 다시 한번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과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고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운 좋으면은 그 상황은 면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사실을 우리에게 리턴 된다라는 걸 항상 살면서 느끼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2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한번 이동주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또 김성현 선생님 혹은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 오지호 선생님도 그 원하시면 이제 그 대화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 근데 일단 이제 이동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유리수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 무한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현역되면 안 되는 게 유리수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네. 유리수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걸 무한으로 확장시키고 싶어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그걸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유리수 하나, 그러니까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 하나를 뽑는 거는 저희가 증명을 했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러면 무한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전 단계로 보면, 그럼 유리수 하나랑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R이라는 거 사이에 또 유리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무한에 접근을 하려면 네, 결국에는, 이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될 거는 같은데, 네, 그거를 엄밀하게 어떻게 말하냐가 이제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엄밀함을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무한 얘기할 때 항상 좀 어렵고 막막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엄밀해질 네, 수 있을까? 네, 이제 그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이거 하나 뽑았으니까 이 사이에 하나 또 있겠네. 이 사이에 네, 하나 또 있겠네. 이 사이에 하나 또 있겠네까지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덧셈이나 뭐 이렇게 어떤 수에 더하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고 조금 쉬우니까 그 S 쪽에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되게 이 과정에서 지금 스스로 발견하신 거잖아요. 이 생각을. 네, 이렇게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1이랑 2단계가 없었으면은, 물론 그래도 이동규 선생님이 이전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올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근데 저는 그거를 모든 문제를 따로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완결된 방식을 일단 하나를 갖추고 그걸 토대로 변형 공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격파해 나간다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기인 거죠. 그 생각의 기본기.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약간 이 문제에서 찾지 말고 재료 찾고 도구, 그러니까 일을 무한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이전에 이야기를 해봤고, 그 되게 중요하게 다뤘고, 바로 이 문제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한 수학적 개념이 있어요. 증명기초 스터디에서. 뭘까요? 어, 수학적 귀납법인가요? 정확합니다. 아, 우리는 유리수 하나를 자연수 1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 하나를 무한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지지해주는 논리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동준 선생님께서 떠올렸는데,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뭐 몇 개 힌트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된다. 좋아요. 도구를 찾았어요. 귀납법을 쓰면 나는 자연수 하나를 어떤 논리 구조를 반복해가지고, 음, 나 무한으로 만들 수 있겠다. 좋아요. 구체적인 예시 귀납법 사용. 그 귀납법의 스테이트먼트를 그 다시 그러면은 떠올려 보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S를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자연수의 부분집합. 여기서는 그럼 그 부분집합은 유리수, R과 S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되겠죠. 걔네를 하나 뽑을 거면 하나 뽑을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뭐 그 AN1이라고 할게요. A1이 있다. 그리고 그게 참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게 베이스 스텝, 이게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논법으로는 R이랑 S 사이에 Q 하나 뽑았네요. 그건 참이네요. 그걸 보였으니까. 일단은 그런 베이스 스텝이 완료가 됐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AN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n번째 애를 그냥 임의로 뽑았을 때, 걔가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S로 할게요. 우리가 S의 부분집하기로 했으니까. S의 N 플러스 1이 그 참인 거를 보이면은, 이제 그 S는 자연수 집합, 으로 무한히 정당화가 된다. 그 모든 원소들이 그 결국엔 자연수 집합이 된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유리수가 무한하다를 증명하려고 귀납법을 끌어와가지고 유리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하나를 무한계로만 만들면은 지금 얘가 묻고자 하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수에 대한 논의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우리는 증명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포인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 인터벌에서 유리수가 무한하다를 얘기할 건데 유리수 하나를 뽑고 그다음에 그걸 무한히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그 무한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수를 도입해가지고 유리수와 무한함을 증명해버리겠다. 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고 이게 살짝 그 얘기가 조금 조금 많이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어져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체계가 알아서 잡힐 거거든요. 그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근데 조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리 그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무수한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이 틀에 한 번씩 적용시켜 보면서 아무리 간단한 문제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항상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다. 이게 이제
원하는 결과가 뭐냐가 되겠네요. 그 자격수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의 가설은 그 수학적 진화법을 쓰면 어, 구체적인 예시로 음, 음,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다섯 번째, 어, 여기 바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 이걸 한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냥 가설을 검증해 봐요. 음, 그리고 이 단계들은 사실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그냥 문제 정의되자마자 되게 기초 예제 같은 거는 그냥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당연히 그 문제에 의존된다. 근데 짚고 있어야 될 거는 이 큰 세 가지가 맞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해보자가 이제 그 오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 저 잠시만 화장실에 급해가지고 잠깐만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네, 바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네. 이거를 해야겠죠. 음, 가설을 세웠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R랑 S가 있고, 여기 Q를 하나 뽑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A1로 볼 거고, 여기에 뭐 AN이 있고, 여기에 AN 플러스 1이 있으면, 아, 끝나네. 가 됩니다. 그러면은,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베이스 스텝은 A를 뽑아져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 증명으로, 이전 증명으로 그 T가 나왔죠. 두 번째로, 인덕티브 스텝.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AN을 뽑아야겠죠? 그리고 AN이 참이면 AN 플러스 1이 참이다. 를 생각해야 돼요.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 지금 우리는 그,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아우, 네, 그, 유리수가 맞나요? 유리수가 닫혀 있죠.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AN을 생각해야 되고, AN을 어떻게 만들래?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맞겠죠? 우리가 AM이랑 AN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나오면은, 음, 전부가 그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밝히면은 그 장땡 아니냐. 사실은 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식으로 나타내는. 수식으로만 이렇게만 보이면은, 기나법 썼다. 한 줄 쓰면은 만사해결.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또 지금 발견한 재밌는 생각인데, 방금 맨 처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 이상현 선생님께서 어떤 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큰 거를 볼 때도 이러한 단계를 따를 테지만, 이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동준 선생님께서도 그런 단계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그 단계는, 이렇게 생각의 그 포인트들을 짚어놓은 와중에 그 안에서도 항상 발생이 되는, 발생이 되는 구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인트를 안 찍어 놓으면은 헤매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떠올리고 저거 떠올리다가 너 복잡해져 버려가지고, 아, 나는 모르겠다. 그만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지금 숫자로 1, 2, 3, 4, 6단계를 잡고, 그 안에서는 이제 당연히 또 단계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아웃라인 포인트가 그 단계, 우리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그 단계를 더 지지해주고, 네. 그러면은 AN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가, 아,
네,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동의가 되시는지 그리고 갭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시면 넘어가겠고, 나는 너는 납득이 안 되는데 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스크래치는 동의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해보니까 네, 귀납법을 적용할 때 저 A1이라는 거에서 1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로 적어야 될까에 음,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이유는 결국에 AN이라는 거에서의 N이 어떤 의미로서 이게 음. 기술을 해야 될까가 조금 막막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그 A라는 걸 도입한 이유는 첫 번째 원소 귀납법에 자연수로서 첫 번째 원소 멘트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냥 A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네.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AN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은 어, R과 S 사이에서 첫 번째 뽑은 거, 유리수가 A1이고, 그거를, 어, 똑같은 과정을 N번째 반복했을 때 나온 게 AN이다라고는 이해를 했는데, 네, 좋습니다. 이거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음, 서술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방금 전 단어. 고민, 한 번만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런 이 AN의 의미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거를 수학적인 문장으로 어떻게 기술을 할까? 그러니까 음, 이거를 n번째 했을 때 뽑은 게 AN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근데 그걸로 조금 음, 뭔가 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나 타당하고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사연 선생님도 동의가 되시는 것 같고요. 이거 뭐 A일도 알겠어. 귀납법 써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문 같고, 그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다음 질문으로 방금 이동주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이 정말 해야 되는 질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챗 GPT한테 입력시키면은 알아서 토해냈을 거란 말인데요. 그 증명 모든 과정을. 근데 그거는 읽어봤자 그러니까 그걸 백날 암기하고 외워봤자 진짜 약간 그, 아무리 길어도 한 2주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워봤자.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 이 다음으로 이거 알겠는데 어떻게 적어야 될지라는 구체적인 궁금증으로 이제 나아갈 거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어볼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문제가 약간 간단해졌네요. 그러니까 왜 간단해졌냐면 이거 수학적으로 표기하자. 제가 빨간 네모 친 게 그 다음 스텝.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다시 쓰면 나 이거 보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지? 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R이랑 S가 있고 A1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거라고 A에는 여기 있다. 그리고 자연수는 우리가 자연수 논리를 쓰는 거는 다 동의가 되죠. 귀납법 정의 자체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애로서 우리는 이걸 다루겠다가 포인트지. 지금부터는 이제 유리수라는 사실은 물론 중요한데 그 지금 이 단계, 딱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나 자연수 논리 쓸 건데, 에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맞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맞는데 그 대상을 다룰 논리는 자연수 논리를 갖다가 쓸 건데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러면은 자연수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값은 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 있잖아요, 지금. 그 이 단계. 이 단계가 각각의 단계에서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저는 이것까지 준비하고 오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네요. 이 단계 속에 그 단계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아웃라인드 포인트를 그려놓은 거에 대한 또 아웃라인드 포인트가 그려지면 생각이 훨씬 더 쉬워지겠네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번 한 거예요. 그 문제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연수, 자연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자연수의 논리로 A1이랑 AN을 표기해보자. 그러면 이거 재료를 찾아야 되니까 자연수 특징 중에는 얘네가 지난번에 이제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다룰 때 그, 그리고 덧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자연수의 특징으로, 그러니까 재료로서 생각을 하는 건데, 얘 특징이 귀납법을 쓸 수 있는 이유랑도 예전에 제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결국에는 이게 막 귀납법이랑 연결이 됩니다. 막 이런 소리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거 얘기할 때, 뭐야. 그 순서, 웰 오더링 프로퍼티 얘기할 때, 자연수에 대해서는 그, 얘네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음, 잠시만요. 정수. 네, 정리됐습니다. 그 웰 오더드 프로퍼티 있을 때, 얘가 얘기하고자 뭐냐면은, R이랑 S 사이 구간에 그 최소원소가 존재한다가 이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판인데, 자연수랑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칸씩 떨어져 있잖아요. 플러스 1로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최소원소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수부터는 내가 얘를 그 최소원소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이랑 7 사이의 최소원소는 그 4가 되겠죠. 자연수랑 정수 사이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3과 3분의 1을
최소원수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3분의 10인 거잖아요. 근데 얘보다 더 작은 유리수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만 해도 얘보다 작은 거 그냥 뽑잖아요. 그래서 못 뽑아요. 유리수부터는. 이게 최소 원소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덧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게 그 최소 원소가 보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 개념을 귀납법에다가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은 그 귀납법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단계가 만들어지고 오케이. 그 다음 단계를 따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연수처럼 따로 더 약간 그 덧셈으로 왜냐면은 이거 당연히 a n 플러스 1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 n이라는 거는 1을 n 번 더했다. 오, 너무 좋다. 그리고 n에다가 1이라는 다음 단계를 더했다. 이게 지금 수학적 귀납법이 우리한테 사실 그 이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러면은 수학으로 표기할 때 나 이거 써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n번 반복해가지고 A1에서 AN을 만들면 되겠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자 하니까. n번만 뭔가를 더해주면 되겠네. 이, 이게 핵심이죠. n번만 뭘 더해주면 되겠네. A1에다가 그 정확히는 n-1번을 더하겠네요. 맞나요? A2 만들 때는 한 번 더 뭔가를 더하니까. 맞네요. 뭘 더해주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더해주면 되겠네. 가 우리가 지금 도출한 사실인 거죠.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는 진짜 다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그 약간 조금 그 이상한 거를 하나 떠올려야 돼요. 그 다시 그러면 센텐스를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근데 AN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AN은 그 귀납법의 선물이다. 그래서 뭘 더해서 만들자.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그러면 다시 그 문제가 또 세팅이 됐죠. 그 뭘 더 할 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또 만들어졌죠. 뭘 더 할 건데. 그럼 그 뭘 더 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그리고 제일 약간 제일 맛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뭘 더 할 건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거를 수식으로는 그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방금 제가 쓴 수식은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기서 약간 그 이상한 표시를 덧붙이면 몇 번, n-1? 네, 이런 식으로. 같은 거를 몇 번 더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다시 n-1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물음이죠. 이것만 알면 AN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공짜. AN 플러스 1은 공짜. 왜냐면은 AN에다가, 음, X1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AN에다가 이거 하나 더한 게 AN 플러스 1이니까. 저도 그러면은, 조금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거를 그냥 A1을 A1이 R과 S 사이의 유리수였잖아요. 네, 그럼 A2는 우리가 편의상 A1과 S 사이의 유리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하죠. 그냥 단순하게 AN을 네, AN-1과 S 사이의 유리수라고 정의하면은 수학적으로 좀 틀린 건가요? 아니요.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거를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근데 하나 짚어야 될 게, 유리수가 덧셈에 의해서 닫혀 있으면 우리가, 음, 제가 약간, 일단은 맞아요. 그거를 방금 이상훈 선생님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그 유리수 하나 더하면은 되는 거 아니? 음, 음, 네. 지금 이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어, 저희는 사실 근데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두 개 사이에 있음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네, 와, 너무 좋으신 말씀. 네, 맞아요. 음, 구체적 숫자는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P랑 Q는 정수집합까지만 하고, 그냥 P는 0이 아닐까지만 놓고, 그러면 이 말이 이상훈 선생님 말이랑 똑같나요? 네네. 네,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죠. P분의 Q가 A2보다 크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P분의 Q가 충분히 뭔가 좀 작은 애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음 수로, 그러니까 A2로 생각하고 얘를 더했어요. 나는, 나는 그렇게 더했는데, 방금 이상훈 선생님 말씀대로 P랑 Q가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사실은 더해봤더니 그 다음 단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그 귀납법을 하려면은 그 순서대로 A1에다가 그 뭐 하나 더하고 뭐 A1에다가 그리고 이게 A2겠죠? 그 A2에다가 또 X를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를 지금 우리는 보장받고 싶은데 순서를 다 건너뛰어버릴 만큼 P분의 Q가 크다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P분의 Q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A1에서 S 사이에 그냥 단순하게 그 사이에 A2가 있다라고 잡는 거는 좀 논리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그쵸, 그쵸. 너무 좋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생각이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가 뭐죠? P분의 Q가 너무 커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맞죠. 유리수 집합에다가 유리수 더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더하면은, 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P분의 Q를 잡을 때마다 뭐가 잡힐지도 모를 뿐더러 너무 큰 애가 잡혀버려가지고 그 순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저도 그 방금 이상윤 선생님 말씀 듣고 네, 어, 뭔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아서 네네.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있는데, 근데 네,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렇게 접근해도 될지 한번 제가 적어봐도 될까요? 네, 네. 다음 장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 네, 여기다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Let A1 be R E A. 어, 지난번에 저희가 증명했던 거에 의해서 A1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마찬가지로 let A n은 A n-1과 A n s 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요거가 아까 이제 이상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를 하고 수학적 기납법을 진행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네, 그러니까 논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원래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그러면 AN을 그 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건지, 네, 아, 네. AN을 뭐라고 쓸 수 음, 있는지가 이제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네. 그래가지고 P분의 Q를 떠올리신 겁니다. 더하기 아, P분의 Q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P분의 Q가 만약에 너무도 커버리면 귀납법을 음, 쓸 수가 없, S까지도 만약에 넘어갈 수 있는 P분의 Q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R이랑 A1이랑 AN이랑 이게 S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P분의 Q를 A1에다가 P분의 Q를 더했어요. 근데 P분의 Q가 너무 커. 그래서 이게 만족이 안 돼 버려요. S보다도 더 커. 무조건 S보단 작아야 돼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그, 그래가지고 P분의 Q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다들 드시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P분의 Q만 바꾸면은 그 만사 해결 아닐까요,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 작은 거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 작은 거를? 엄청 작은 숫자를 더해서. 음, 뭐가 좋을까요? 그 재료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P분의 Q를 되게 작은 수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가 우리의 첫 번째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을 더해서, 우리는 어떤 한 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이전 수보다 클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말을 지지해주는 수학적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지난주에 했던 거를 살짝 보면.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쓰면 좋겠죠. 그러네요. 보여주시니까 조금 생각이 음, 드는 거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1, 2, 3번으로 그때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3번에 해당하는 게 결국에는 임의의 양수가 있을 때, 어, 그 양수보다 작은 n분의 1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 한다는 게 3번의 내용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A1과 S 사이의 결국에는 거리라는 거는 S-A1이 이제 양수가 될 거고, 정확합니다. 그 S-A1보다 작은 n분의 1은 만들 수 있다가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요 3번 식에 의해서 네,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래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쓰죠. 그리고 귀납법이랑도 잘 연결이 되는 게 우리는 그 자연수를 잡을 겁니다. 딴 게 아니라. 매 단계마다 그 이전 단계의 차이보다 항상 작은 어떠한 n을 매 순간마다 잡아버리면 안 넘치겠죠. S가 만약에 끝점이라면 걔보다 더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가지고 엡실론이 있다. 엡실론 그 차이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있다라고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A1에다가 따로 n을 잡아주고 A2에다가 또 n을 잡아주고 A3에다가 또 걔보다 작은 n분의 1을 계속 잡아주면은 이 옆에 있는 애보다는 안 넘치겠죠.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지지해 주는 거니까. 항상 작겠죠. 얼마나 작든. AN이 얼마나 작아가지고 못 보든지 간에 걔보다 더 작은 거 있거든. 늘 지금 얘가 정당화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센텐스는 다음과 같은데, 그, 아까 뭐라고 했죠? xn-1? 이거를, 음, A2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그 x1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음, 여기도 an-1이 돼야 되겠네요. 뭐, 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델타 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x라고 쓰기 좀 그렇고, 이 차이가 몇 번째 차이인지를 그냥 x로 하죠. xn이 있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나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이걸 놓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드니까 생각이 잘 안 되네요. A1에, 음, 이게 맞죠? 음, 그냥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놓고, 어, 음,
이렇게 놓고 얘에 해당되는 그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엡실론으로 보는 거죠. 어떠한 엡실론마다 그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n이 있어가지고 그 n을 그 엡실론보다 작다로 얘기를 하면은 음, n분의 1이라고 그냥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거는 아르키메디안 그 나중에는 그 for using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해가지고 그 n분의 1을 그 추즈 n분의 1 이렇게 잡을 거긴 해요. 그러니까 x n-1로 놓고 그래서 그 논리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일단 그 구체적으로 적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n-1을 돼야겠네요. 그 어떤 an을 만들 건데 음, 그러니까 A1이 있고 A2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 차이가 엡실론이라고 할게요. 이 차이가 엡실론이 맞나요? 그, 네. 음, 이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지가 지금 생각이 더 안 되네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음, 어, 저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게 뭔가 네, 좀 구체적으로 AN이 어떻게 잡힐까? 이런 게 일단 질문이었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 지금 적어주신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 느끼는 거는, 뭔가를, 아까 저 중간에 잠깐 렛으로 제가 글씨를 쓰긴 했는데,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수록 더 엄밀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 좀 그림이 더 잘 그려진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AN과 AN-1 그리고 X-1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네. 아까 그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뭔가 어, XN에 대해서는 한번 렛을 이용해서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네. 네. 네, 그래서 빠르게 이것만 한번 적어보면 네네. 예를 들어서 let x x 예를 들면 음, 원을 꼽는다고 했을 때, 여기 식대로라면 2를 꼽아야겠네요. 예, 2를 꼽는다고 했을 때, 음, 아, 2. 잠시만요. 여기다가 한 개 적어볼게요. 어, 여기서 보니까 x1을 꼽아야겠네요. 예. let x1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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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정확히는 못 적었는데 근데 약간 요런 네네, 맞아요. 의미로서 n분의 1을 잡는다고 하면 그거가 이제 어 약간 xn으로까지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xn에 대한 정의가 요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AN을 AN을 XN과 관련된 식으로 우리는 나타낼 게 목적이고,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이상 생각이 들질 않아요. 너무 뭔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뇌가 더 이상 안 굴러가네요. 근데 그건 맞아요. XN까지 쓴 다음에 AN을,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단계를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지금 뭐냐면, 문제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죠. 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X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두 AN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고, XN은. 그리고 그거를 엡실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입실론이랑 n분의 1에 대해서 네. 각자 첨자를 좀 추가하면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입실론 1이나 입실론 2나 뭐 네. n1이나 n2나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되게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거기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엡실론이라고 잡는 게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뭐 이런 식으로 첨자를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왜냐면은 큰 엡실론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큰 엡실론이 아니라 어떤 되게 작은 엡실론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있어가지고 걔를 더했을 때 A2가 만들어진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니까 n에다가 이런 식으로 첨자를 넣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n은 그럼 xn-1 x가 아니라 an-1 더하기 n의 n-1을 더하기 맞나요? 1 더할 때 n, 1일 때 n1을 더하니까 2일 때 그,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줄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let 뭐를 있고 by using 근데 여기서 그 an-n-1보다 네, 작아지는 n분의 1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적어주신 우변보다 작아지는 n분의 1 요걸 잡는 거죠, 저희가 지금. 등호가 아니지 않나요? 저도 거기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아, 네네. 그 작아지는 거는 S 마이너스 아닌가? 뭐지?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엡실론을 도입하는 이유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는데 걔보다 더 작은 애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거를 만든다가 지금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그 우리의 그 목표는 지금 n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그 이전 애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그 유리수 또 다른 얘가 지금 유리수잖아요. 또 다른 유리수를 하나를 더해가지고 지금 그 다른 애를 만들 거기 때문에 걔를 정의해 준 거예요. 그 작은 애를. 그래서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맞아요. 이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크고 작냐 얘기할 때는 부등호를 쓰게 되겠죠. 음.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이 다음 단계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AN을 그러면 정의가 됐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AN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귀납법 쓰려고 지금 AN을 열심히 잡아봤는데 잘 작동이 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인가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기서 n의 n분의 1을 네. 보다 그러니까 입실론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 저희는? 입실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한 입실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음, 이제 저희는 네, AN을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AN-1을 입실론으로 정한 거잖아요.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AN을 네, 정하지 않았는데 AN-1이라는 값을 입실론이라고 정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 사실 잠시만요. AN을 그 이렇게 정한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보기 편하라고 지금 이 차이가 이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자가 지금 AN을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게 픽스 AN을 한 거고, N-1을 한 거고, 아, 아, 근데 저도 그 이상윤 선생님 질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지금 여기 by using Archimedean property라고 적고 바로 일로 넘어왔는데 네. 그 중간 단계에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어떻게 그럼 여기서 쓰였는가에 대해서 엡실론이 뭐였고 그 과정에서 n분의 1이 뭐다라는 거가 없어서 지금 좀 불명확한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걸 써줘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엡실론은, 아, 음, 이미 바이오징 알키메데는 프로퍼티에서 그 엡실론이 아르키메데는 프로퍼티에 얘가 나오잖아요. 엡실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그 다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파내려 가는 그렇죠, 그렇죠, 작업이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이상윤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셨던 거는 S에서 A1을 이제 엡실론으로 잡았을 때 첫 번째 그 항에 대해서 그 A2에 대한 거의 n분의 1을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다라고 힌트 주신 걸로 저 이해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엡실론을 잡으면 이제 이거를 A 엡실론 1, 엡실론 2 이렇게 쭉쭉쭉쭉 잡아서 그 다음 거를 정의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얘인 거죠. 엡실론, 제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일 수가 있겠어서 조금 근데 저는 확신은 그거 없는데,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게 그 결과는 맞는데 네, 그러면 그 결과 중간 과정에서 네. 요 사이, 이 바이 유진과 렛 사이에서 이 아래와 아, 같은 게 있었으면 아, 그때마다 각 단계별로의 엡실론은 뭐였고 그에 아, 따라서 n분의 1인 뭐구나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 네.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AN-1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디피니션하고 얘 바로 지금 얘 디피니션으로 넘어갔다. 그 단계 건너뛰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추가해야 됩니다. 이상현 선생님이랑 이동주 선생님 말씀이 맞고 이 단계는 그러면은 그 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근데 방금 그러면 그렇게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썼었는데 그럼 저게 그냥 입실론 n은 S-AN이다. 그렇게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말해. 입실론 n은 S-AN이다. 아까 이동주 선생님이 써주신 거대로 그냥 그것만 추가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만 추가해주면은 입실론이랑 이제 n분의 1이 뭐다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음, 여기서는 이상윤 선생님하고 지금 저랑 그 입실론이랑 n분의 1에 대한 생각이 살짝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서 그 엡실론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도구로서 엡실론이 쓰이는 거고, 그 사실 엡실론은 아닌가. 근데 엡실론 자체, 그러니까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나오는 엡실론은 그 구체적으로 이 증명에서는 사용하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안 써도 된다라는 입장이라 가지고 저는. 음, 왜냐면은 그 작은 애보다 더 작다라고 지금 바이유징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써서 n분의 1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지, 그 엡실론이 필요한 건 아니다가 제 입장인데,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더 얘기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는 아마 슬랙을 통해서 하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오늘 많이 좀 배운 것 같은 게 음. 뭔가를 계속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그거를 이렇게 약간 눈치고 넘어간다고 말하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네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실제 저 값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네, 주어진 맞아요. 재료 가지고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과정이 약간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잡는 과정에서 아르키미디언 프로퍼티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 음,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조금 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가 한 1시간 반 정도 넘어가면은 약간 고장이 나요. 너무 그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까지 하고, 혹시나 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고 또 만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야.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가설 검증, 이게 그 실제적인 문제 풀이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음이 하는 게 지금 가설 풀이, 문제 풀이,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로 할 게 그 당연히 지금 여기서 끝나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단계가 이거 맞는지 그 회의함의 검증, 그 스스로 의심을 해보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을 잡냐, 그리고 n분의 1을 생각하냐가 이제 계속 그 회의하고 검증하는 그 과정이었겠죠. 작은 과정으로. 네, 그러면은 일단은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작게 얘기하면은 그 장학선 선생님이 그 세 가지 결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늘려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섯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마다 여섯 가지, 각 단계마다 또 여섯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고, 오늘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